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장난하냐?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나 현물에서 갖다 팔아버린 이유가 데드캣 바운스로 시장을 봤을 수 있는 그런 시각, 즉 현재의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하루 이틀 일시적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다. 이건 더 올라가기 힘든 그러한 구조이다. 결국 미국 페드가 FOMC 회의에서 연준 피봇, 즉 방향성을 돌리는 그러한 행동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하나고, 다음에 단타로 오르니까 좀 이익 실현해서 좀 팔아주자.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좀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팔아버렸을까? 많이 매도를 선물을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어제 이제 우리가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약세보다는 강세의 모습을 띌 확률도 있어 보인다. 항상 미국이 좀 쩔어 있거나 좀 절름발이 쫄뚝쫄뚝거리면 우리가 또 떠벅떠벅 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죠. 오늘은 그렇게 염려할 시장은 아니다. 물론 장 초반 하락할 기운은 좀 보이지만 반등과 어떤 그 최소한 보합 이상에서 놀 확률, 이 확률도 있어 보여서 오늘도 너무 급하게 매도라든지 매수에 나서지 말고 당분간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뭔가 테마가 떠올라야 되는데 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전부 잡주죠. 잡주. 반도체주가 살짝 올라오긴 하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머지들 잡주들이 올라오는데 뭔가 테마가 아직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분간 빠른 순환매, 그리고 잡주들의 향연, 그 사이에서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러한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에 어떤 중기 테마 정도로 떠올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제 제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뭐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강의를 갔는데 우리 학생이 한 35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구독 좀 눌러주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30명이나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원이 30명이 늘었는데 아주 젊은 친구들을 강의했는데 기운도 좋고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무척 힘들지만 뭔가를 배우고 또 미래에 또 자산운용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를 잘 개척해 가기를 스승이란 표현은 선배 입장으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젊은이들이 좀 좋은데 취직을 많이 하고 퀄리티 있는 데 직장을 가져야 그래야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벌어서 우리가 노인이 돼서 먹여 살릴 건데 좀 자본시장이 좀 많이 좀 커지고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여의도 시장에 피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여의도는 구조조정이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여의도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6개월 정도 있으면 장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의도의 구조조정 증권사 직원들 많이 잘라내고 이럴 때를 바닥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는 노인 이 꼰대 펀드 매니저의 생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고용지표 호조, ADP 고용지표라는 게 나왔는데 이 고용지표가 호조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하락하고 자동차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고용지표가 여전히 호조이다.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호조입니다. 뒤에 제가 미국 서비스 고용지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소문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경로하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 이런 대응으로 맞서는데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을 생산을 하더라도 감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도 뭐 100%다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뭐 변화는 없지 않을까. 전체 맥스에 대해서 200만 배럴 감소니까 전체 이런 것들을 하면은 90만 배럴 정도 감소 효과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 WTI 움직임을 보니까 살짝 올라서 88달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데 한쪽을 경기 침체가 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쉽지 않을 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아버린 이유가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도 이 논리와 이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고용지수하고 13일 발표될 CPI 지수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작은 밴드권, 박스권 안에서 먹고 터지고 뭐 딛고 터지고 지속적인 작은 변동성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데 이 괴롭힘이 오히려 더 힘이 들죠.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든지 쭉 내려가든지 해야 우리가 참든지 견디든지 팔든지 하는데 먹고 터지고가 작은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단칼에 목을 베든지 녹슨 칼로 여러 번 칼을 베면 목을 치면 아프고 힘들죠. 그런 경향인 거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관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에서 시작해서 살짝 플러스가 나서 돌아서는가 했더니 막판에 다시 단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마감했는데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 어제 한국 시장은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서 눌렸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 큰 V자 반등은 아니지만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루를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14% 하락, 나스닥은 0.24% 하락, S&P는 0.2% 하락을 했네요. 예, 이렇게까지 하락하다가 우상향하면서 플러스까지 났는데 막판에 또 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간 크게 상승한 거에 대한 단기 이익실현 매물일자 이 정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유럽도 하락을 했네요. 영국 0.48, 프랑스 0.9%, 독일은 1.1%. 그런데 어제 이제 아시아는 너무 좋았어요. 니케는 0.48%, 항생이 5.9%나 상승을 하며 탄력이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뭐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서 폭발하는 문제, 이게 엠바고로 걸리고, 뭐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문이 돌고, 또 삼성 ARM 인수가 무산될 위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이 좋은 그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심리가 크게 약화가 되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찬물을 갖다 끼얹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막판에 그래도 힘을 발휘해서 5합 이상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시장이 나름대로 뚝심은 조금 생긴 게 아닌가.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받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바이든이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 결정에 실망을 했다. 전략비 증류 반출을 지시했죠. 미국 9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20만 8천 명이 상승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네, 강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006년 이후 최고 대출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대출금리가 6.7로 제가 봤는데 대출금리가 6.7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이 정도 되죠. 6에서 7%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주택시장이 침체를 하고 주택시장은 전방 산업에서 모든 게 핏줄 같은 역할을 하죠. 네, 피가 돌지 않는 그런 모습. 미국의 침체가 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생각을 예상을 하는데 천천히 오는 그 모습이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죠. 이 뒤에서 제가 잠깐 다뤄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무역 적자는 674억 달러, 15개월 내 최저이다. 미국은 달러가 강세인데도 무역 적자가 줄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9월 유로존 합성 PMI가 48.1을 기록했다. 20개월 내 최저이다. 네. EU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추가 제재에 합의를 했다. 이제 또 재밌던 건 우리 또 또라이 아저씨 이제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또 CEO 트위터 인수에 다시 나서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죠. 3개월 만에 왜 갑자기 또 트위터 인수로 마음을 바꿨을까? 이 부분에 이유에 여러 가지 추측이 되고 있는데 뭔가를 봤다는 거죠. 테슬라는 3% 이하로 3% 이상 하락을 하고 트위터도 22% 상승하다가 어제는 살짝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나타났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게 테슬라의 CEO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달러가 다시 상승 트렌드 강세 움직임으로 보였죠. 111.19 111이 깨지고 110
때로 지수가 내려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연준이 스탠스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연준 피봇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다시 달러를 강세로 밀어 올린 거죠. 달러가 강세면 나머지 편 뒤쪽에 있는 6개 통화는 다 약세일 거죠. 네. 1파운드당 달러가 1.1329달러로 좀 강세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죠. 1파운드당 1.1329달러. 어제는 1.15달러였는데 오늘은 1319달러였으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WTI는 살짝 상승하면 그냥 88.26달러 1.88% 상승을 했습니다. 오펙의 감사한 합의에 의해서 공급증 문제가 한 문제의 축이지만 한편으로 경계 침체라는 한 축이 시소의 반대편을 누르고 있어서 균형을 맞춰가는데 제가 봤을 땐 80에서 70달러대에서 움직이는 게 WTI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축 소식에 대해서 유가는 1.88% 상승하며 88.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또 페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마음이 없고 기존대로 강하게 갈 것이다. 이런 소문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빠졌던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10년짜리가 14bp나 올랐습니다. 2년짜리는 5.3bp가 오르고 2년은 4.15, 3년짜리는 3.76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의 뭐 39bp, 40bp 사이에 일드 마이너스 스프레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 좁혀지네요. 미국 주요 기업 주가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46.4달러, 이 0.21% 살짝 상승을 했네요. 테슬라는 3.46% 하락하며 24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머스크 형님 정신 좀 차리셔야 되는데. 네, 트위터는 1.35% 하락하며 51달러. 엔비디아가 상승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네요. 0.32% 132달러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우리 엔비디아. TSMC는 2.29% 상승했는 74.48달러. 모건 스탠리가 TSMC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에 대한 리포트를 냈죠. 반도체 주들이 바닥에 근접을 하고 있다.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도 1.43% 상승하면 54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0.93% 하락하면 139달러. 노블록스는 1.76% 하락하면 38달러.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여전히 지키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2만 4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 왜 미국의 그 고용은 빠지지 않고 강하게 버틸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봅시다. 결국 7일 내일 고용시장 동향과 그리고 13일 CPI 추이가 향후 주가의 방향성과 연준 피봇의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견조한 서비스업 고용이 연준 피봇 실행의 여부를 방해 중이다. 그러니까 연준의 피봇, 그 긴축을 완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미국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여전히 좋다는 거예요.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 연말로 갈수록 불안은 점차 커질 수 있으나 서비스업 호조로 미국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서비스업 종사 인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102%나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픈이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서비스업 신규 고용은 2015년에서 19년 평균 15만 명, 2021년에서 22년 사이 평균 43명으로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서비스업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호조는 서비스업 임금과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또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죠. 내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9월 비농업 고용도 전월 대비 26만 3천 명가량 증가,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피봇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일 정도는 우리가 살짝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작용을 하니까 미국 시장이 연준의 피봇은 어렵다, 긴축은 어렵다. 75bp, 50bp는 이렇게 상승하면 한 번 더 하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 돌아서면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빠질 거를 대비해서 금요일 날 좀 줄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9월 ISM 제조 지수의 고용 서베이를 보면
기업들이 추가 고용을 중단하고 고용 규모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제 발표된 9월 ISM 제조업 중에서 고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신규 고용 추이가 좀 주춤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결국 본격적으로 나설 때는 내년 상반기에 고용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8월 구인 건수도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죠. 이건 잘 알죠. 8월에는 1,005만 건, MOM은 111만 건이 감소한 모습이었죠. 부인 수요는 비농업 부문 고용에서 약 5에서 7개월간 선행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부인 수요는 비농업 고용에서 약 5에서 7개월 선행하는데, 부인 수요가 올 3월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5에서 7개월 선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고용시장의 부진이 올 연말 정도의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이다. 네. 부인 수요라는 것은 비농업 부문 고용에서 5, 6에서 7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그런데 비농업 부문 고용 움직임이 올 3월부터 줄기 시작했으니까 7개월이면 10월 이후부터는 부인 건수가 이제 줄기 시작할 것이다.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년 초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고 이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고용이 줄면 당연히 베이비 스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다 플러스에 멈춰 있죠. 미국 실업률은 3.7로 빠져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서비스 신규 고용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고용 호조는 임금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게 짙은 게 이제 제조업이고 옅은 회색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 고용 호조가 결국 미국의 임금의 문제라든지 다음에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탱을 하면서 소비가 빠지지 않게 나름대로 버티는 게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확실히 생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 버리고 젊은 애들이 이제 서비스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이들이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은 이어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완전히 뭐 이어폰이 코로나 종료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를 그나마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다. 하지만 서비스 고용도 이제 내년 초에 가면은 무너질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무너지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질 확률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페드는 고용이 무너지면 이제는 연준이 긴축을 좀 안 할, 긴축 강도를 안 할 확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섞여 나올 건데,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가 살아나고,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집중해야 될 그러한 영원한 숙제 퀘스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올 수 있네요.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다. 그렇죠? 이 회색 막대기가 경기가 침체한 국면인데 이때 미국 연방기금을 올리는 케이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에 반응해서 한 번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연준의 긴축이 멈추는 부분에 반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경기 침체의 강도와 속도와 수준이 더 중요한 거죠. 어느 빠지는 건 이해한다. 어느 정도까지 그냥 정말 못 살아나고 우리가 구제하기 힘들 정도의 늪속으로 들어간 거냐, 이 강도와 수준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고차원의 방정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시장을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오늘 한번 봅시다. 어제는 모든 투자가들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코스닥은 크게 하락 마감해 실망감을 안겼다. 외국인들의 빠른 변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나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동을 했다. 강릉의 낙탄 사고, 그리고 북한 동해안의 도발 등 정치적 요인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외국인들의 매도 이익과 현재는 반등 상황, 특히 미국발 단기 반등을 데드캣 바운드로 본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내일 실업률 발표, 13일 CPI 수준이 향후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그 사이에는 불안한 양세가 작은 밴드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오늘 시장은 하지만 어제 상승하지 못한 주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소폭 오를 가능성도 존재해 급한 매도는 비추이다. 삼성전자가 ARM 인수 무산 소식이 나왔는데도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은 반도체 자체에 대한 매력인 거죠. 그렇죠? 다음에 네이버가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반대로 LG엔솔과 SID가 빠지지 않고 강하게 버티는 모습. 근데 어제 이제 미국은 GM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 전기차들이 크게 하락을 한 거죠.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에 특별한 트렌드나 테마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건지기 어려운 장세이죠. 잡주들의 향연이었던 거죠. 오늘은 어제보다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는 오늘 좋게 봅니다.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등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오늘은 장 초반엔 살짝 하락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주절주절 한 30분, 20분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고 또 내일 가면 또 시간적 요인 때문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또 미국의 고용지수가 안 좋으면 월요일 날 또 토요일 아침에 끝날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월요일 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잘 견디고 내일 오늘 미국 시장을 보고 내일 포지션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뭐 찌글찌글할 것 같아요. 약보합을 하다가 살짝 강세로 왔다 보합을 하다가 그러다 약간 강보합에 마감할 그런 가능성. 중요한 건 종목이죠. 뭐가 올라올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즐거운 목요일 또 우리 주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치시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들어와주는데 제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